자, 이 과학기술 13강에 보시면요. 지혈의 과정 이렇게 나왔는데, 말 그대로 그 피가 멈추는 게 지금 지혈이잖아. 그리고 어떤 과정, 그 지혈이 일어나는 어떤 순서 내지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단계가 지금 세 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혈관 수축 단계, 혈관 단계, 응고 단계. 그러니까 각각 이 단계별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지, 이걸 중심으로 지금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 지혈을 지금 지혈이 안 돼도 문제지만 또 지혈을 한다고 해가지고서 만약에 너무 강하게 지혈이 됐을 때 이 혈관으로 피가 이게 통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또 문제가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균형,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자, 본문 들어갈게요. 자, 우리 몸의 혈액은 그 혈관을 따라 온몸을 순환을 하며 자, 이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을 한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혈액이라는 건 결국 피가 되는 거고, 자, 혈관이라는 건 결국 피줄기, 피가 흘러가는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자, 여기에 이 혈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 자, 그 안에는 뭐 영양분이 될 수도 있고, 뭐 산소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가 여기 공급이 된단 말이야. 자, 혈액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혈액이 굳지 않고 액체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자, 이 혈액이 굳어져 버렸다는 것은 혈관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막혀버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혈액 상태를, 액체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혈관에 어떤 손상이 생겨서 혈액이 지금 몸 밖으로 나오는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자, 결국 우리가 다쳤어. 어디에 부딪혔거나 심하게 다쳐가지고서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출혈 부위의 혈액이 빠르게 응고가 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빨리 굳어야겠죠? 그래야지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때 손상된 부위가 다치지 않아서 출혈이 계속되게 되면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돼요. 자, 이 혈액은 어디로 계속 혈관을 통해서 계속 돌아가서 영양분하고 그다음에 산소를 공급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엉뚱한 대로 지금 피가 지금 쏟아져 나오니까 자, 이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못할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어떻게 돼? 이 지혈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때 혈관에 손상된 부위를 완전히 막아서 혈액 흐름을 차단하게 되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막힌 혈관에 의해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는 조직들은 결국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무조건 혈관을 막아버린다고 좋은 게 아니네. 완전히 막아버린다고 좋은 게 아니네요. 그쵸? 이게 일정하게 계속 혈관에 피는 흘러가게 만들고 혈액은 흐르게 하면서도 지금 피부 외부 저기 밖으로 지금 출혈이 난 부분 상처를 어떻게 돼요? 빨리 봉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계속 혈관을 통해서 어떻게 영양분은 계속 공급이 될 거란 말이야. 자, 밑으로 가시면 그래서 우리 몸은 손상된 혈관을 복원하는 동안에도 이 혈관 내부의 혈액 흐름을 유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출혈이 일어나면 우리 몸은 곧바로 지혈을 시작해요. 자, 그래서 피가 이제 멈추려고 이제 지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여러 가지 그러면 신체 반응이 일어나겠죠? 자, 지혈은 혈관에 손상된 부위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혈을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단계가 혈관 수축 단계.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무엇이 그 혈관 자체가 그 피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 이 핏줄이 결국 이렇게 수축이 돼 버린단 말이야. 자, 그래서 손상된 혈관의 내피 세포에서 이 분비가 되는 신호 전달 물질에 의해서 자, 여기는 손상된 혈관이 즉각적으로 수축이 되고 지혈이 또 일어나는 동안 혈관 내부의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혈관 수축 단계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자, 제일 먼저 이 손상된 혈관 부분이 수축이 일어난다. 이게 첫 번째 적이고 또 두 하나의 현상은 뭐냐? 그 혈관 내부의 압력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게 된대요. 자,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심장으로부터 각 기관에 지금 우리 온몸에 지금 피가 전달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심장이 박동을 잘해가지고 그 압력이 이 펌프가 제 역할을 해가지고 어떻게 밖으로 피를 보내줘야 되잖아. 그럼 압력이 강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 피가 지금 어떻게 상처가 입어가지고 출혈이 일어날 경우에는
자, 이 지혈을 할 동안만이라도 자, 혈관 내부에 지금 압력이 낮은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자, 밑으로 갑니다. 이 혈관 속에 혈액은 강한 압력하에 있는데 이 압력이 계속되면 이 손상된 혈관을 복원하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어느 한쪽으로 해갖고 계속해서 물이 새고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압력이 그 안에 내부의 압력이 너무 강해지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피가 계속 밖으로 분출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걸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이 피가 멈출 때까지만이라도 그 혈관 내부에 그 압력을 낮춰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게 지금 어떻게 막히겠죠. 자, 밑으로 갑니다. 따라서 혈관의 손상 부위에 혈액이 응고가 되면 형성되는 덩어리인 혈병이 단단히 부착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긴 시간 동안 혈압을 낮춰야 됩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자, 혈병이 이렇게 부착이 될 때까지. 자, 그래서 그 혈액의 그 응고가 되는 그 덩어리가 그 상처 부위 있죠? 여기 이렇게 출혈을 막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여기 있는 혈병이란 말이야. 자, 이것이 이제 완전히 단단히 부착될 때까지만이라도 혈압은 낮은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될 겁니다. 자, 또한 혈액의 흐름도 일정한 부분 감소를 시켜서 이후의 단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여기 때 혈관의 그 부분도 어떻게 된대요? 양 자체나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감소를 시켜야 돼. 그 많은 양, 혈액이 계속해서 그 혈관에 이 어디로 이 상처가 난 부분, 출혈이 있는 부분을 계속 어떻게 많은 양이 계속해서 이 혈액이 흘러가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 우리가 지금 내부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출혈 쪽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혈액 양도 어느 정도 감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흔히 상처 부위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이 손상된 부위로의 혈액 흐름을 자,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에 베었거나 아니면 크게 상처가 났을 때 그걸 갑자기 어떻게 거기 부분을 꽉 조여가지고 압박붕대 같은 걸 이렇게 조여놓거나 해가지고 이 혈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 이거 지금 혈액의 일정한 흐름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 지금 낮게 한단 말이야. 자, 밑으로 내가겠습니다. 자, 이때 혈소판 단계, 두 번째 단계로 넘어오게 되는데, 자, 일단 물을 낮춰놨어, 지금. 자, 여기 손상된 혈관에 그것도 수축을 시켜놨고, 또 혈관 내부의 압력도 낮춰놨어. 그리고 혈액의 흐름도 감소시켜놨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가 지금 혈관 수축 단계라면, 자, 요번에 혈소판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손상된 혈관이 그 물리적으로 봉합이 되는 단계가 바로 이 혈소판 단계입니다. 이제 피를 멈추게 해가지고 흐르지 못하게 밖으로 이제 더 이상 출혈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봉합하는 단계가 혈소판 단계인데, 자, 혈관이 손상이 되면 내피세포 아래에 있는 이 콜라겐이 자, 노출이 되어 혈액 응고를 담당하는 작은 세포인 혈소판을 자극하게 됩니다.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네요. 자, 위에 다시 올라가면 혈관 수축 단계에서는 뭐가 작동을 하니? 자, 여기 있는 혈관 안에 있는 내피세포가 작동을 해서 일련의 과정이 일어난단 말이야. 신호를 주고 해가지고. 자, 근데 혈소판 단계로 오게 되면 그 내피세포 아래에 있는 콜라겐이 노출이 되면서 자,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그 세포. 자, 혈액 응고를 담당하는 혈소판을 자극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콜라겐의 역할이네요. 얘가 혈소판에 자극을 하게 되면 이 혈소판으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피를 멈추는 작용까지 가게 되는데, 자, 이 혈소판은 자, 여기 있는 노출된 콜라겐과 이제 결합을 해서 손상된 혈관에 신속하게 부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아까 이 콜라겐이 지금 와가지고 누구를 혈소판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그럼 이 두 녀석이 같이 이제 힘을 합치는 거죠. 자, 결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때 여기서 이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고, 밑에 나와 있지만, 이 VWF. 바로 여기 있는 이 물질이 이 혈소판하고 콜라겐을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접착을 시켜준단 말이야,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기는 VWF입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가시면, 자, 이때 혈소판은 혈류의 힘으로 인해 콜라겐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지만, 자, 이때 접착제 역할을 하는 물질인 VWF에 의해서, 자, 이 콜라겐과 결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혈소판 단계에 오게 되면, 그 콜라겐이 지금 혈소판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이때 그 두 개를 연결해 접착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VWF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콜라겐이 결합한 혈소판은 자신의 내부에 저장되어 있던 세로토닌이나 ADP 또는 이 트럼복산 A2 등의 물질들을 방출하는 혈소판 방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세로토닌, 여기 있는 자, 여러 가지 되게 물질들을 방출하는 혈소판 방출 일어난대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혈소판의 역할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자, 여러 가지 물질의 방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이 방출된 물질 중에서 먼저 세로토닌은 어떤 역할을 하냐? 자, 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중에 세로토닌이고요. 자, 두 번째 ADP와 이 트롬복산 A2는 새로운 혈소판들을 손상 부위 근처로 동원하고 이 끈적하게 만들어서 콜라겐이 붙어 있는 혈소판에 붙게 합니다. 자, 결국 여기 처음에 붙어 있는 혈소판에 콜라겐이 결합을 해서 일단 일시적으로 봉합을 했겠죠. 1차적인 봉합을 하면 이곳에다 다른 새로운 혈소판들을 와가지고 계속해서 지원군을 거기다 붙여서 혈소판이 계속 붙게 만들어주는 게 여기는 ADP하고 트럼복산 A2입니다. 자, 이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자, 만들어진 혈소판의 두 번째 층에서도 혈소판 방출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뭐가 또 일어나요, 그럼? 세로토닌이나 ADP, 트럼복산 A2가 또 방출이 돼. 그럼 얘들이 또 똑같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ADP는 계속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쪽에 이제 방출이 되는데, 혈관 수축에 계속 작동을 할 테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ADP와 트럼복산 A2죠. 자, 이 녀석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 자, 새로운 어떤 혈소판을 여기 계속 이것에 의해서 혈소판을 계속 겹쳐서 그걸 계속 2중, 3중으로 막아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손상된 혈관에 혈소판 마개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결국 혈소판 마개라는 것은 결국 피가 멈추게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냥 마개로 보면 됩니다. 한편 손상되지 않은 내피세포는 자, 아까 조금 전에는 그 손상된 내피세포는 무슨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인 이 혈관 수축 단계에서 얘가 신호를 전달해서 이 혈관의 수축 작용을 했잖아.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부분이냐면 그 상처를 입은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손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니까 출혈이 일어나지 않은 다른 내피세포 부분이야. 이 부분은 세포막의 지지를 자 이게 이 사이클린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데 이 물질은 내포세포에서 자 여기서 분비되는 산화질소와 더불어서 자 혈소판의 부착과 응집을 반대로 방해를 하게 됩니다. 얘는 어떻게 와서 못 붙게 만들어 주는 거야.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아까 우리가 혈관이 있는데 자, 혈관 한쪽에는 지금 출혈이 계속 일어나. 거기는 봉합을 해야 되지만 나머지 혈관 쪽에서는 어떻게 해? 피가 계속 흘러가야 되죠. 그래야지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데 자, 이때 여기 있는 그 내포, 손상되지 않은 내피 세포가 바로 어떤 이 혈소판의 부착과 응집을 방해. 달리하게 하면 그곳에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거야. 이 혈전이 생겨버리면 그 혈관이 막혀버린단 말이야. 그럼 피가 계속 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 손상되지 않은 내피세포 부분에서는 자 여기 있는 이것이 바로 이 혈소판의 부착과 응집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이를 통해서 혈소판 마개가 계속 성장하면서 이 손상되지 않은 다른 혈관에 번져가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혈관 수축 작용에서의 내피세포는 그 상처를 입은 부분, 자 여기 부분이고 손상된 부분의 내피세포 부분이고요. 자 손상되지 않은 내피세포 부분에서는 반대로 여기는 이 혈소판이 와서 붙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 혈관이 계속 흘러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혈소판이 콜라겐이 부착되어 형성된 막에는 아직 느슨한 형태여서 완전한 지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2중, 3중으로 해서 혈소판이 계속 마개를 이렇게 형성을 했지만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하대요. 자, 마지막 단계가 이제 응고 단계가 되는데 이 노출된 콜라겐과 조직 인자들이 혈액 응고,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일련의 반응을 유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활성화된 혈소판들은 이 불활성 단백질인 이 프로트롬빈을 뭐로 만들어요? 자, 활성 요소인 효소인 트롬빈으로 전환시켜주고 자,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나온 이 트롬빈은 다시 혈액 속에 흐르고 있던 수용성 물질인 이 비프리
피브린 노겐을 불용성 단백질 섬유인 피브린으로 전환시켜줍니다. 자, 다시 가봅시다. 자, 먼저 활성화된 혈소판들이, 자, 여기 있는 트롬빈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무엇을? 이 프로트롬빈을. 자, 그리고 이 트롬빈, 여기서 나온 트롬빈이 다시 이 피브린 노겐을 피브린으로 전환을 시켜줘. 자, 그럼 이 피브린은 무슨 역할을 하냐? 서로 결합을 해서 피브린 중합체를 형성함으로써 자, 혈소판 마개를 지지하는 그물망을 형성해야 돼요. 거기다가 이 보호막까지 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혈소판 마개에다가. 자, 이렇게 강화된 혈소판 마개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혈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자가 이 떡병자인데요. 여기도 결국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상처에 그 떡이 이렇게 지는 거 있잖아요. 상처 부분에. 그걸 얘기합니다. 이 혈병에는 혈소판과 피브린이 포함되고 여기에 적혈구들이 걸려 있어서 자, 여기 혈병은 지금 적색을 띠게 됩니다. 이 적색을 띠는 이유는 바로 여기 적혈구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이구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혈병 뒷당김 과정에서 이 혈소판 덩어리가 수축함으로써 이 혈소판 마개는 더욱 치밀해지고 손상된 혈관을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한편 혈병은 손상된 혈관을 막는 임시적인 처방일 뿐이고요. 자, 이 혈병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인 이 플라스미노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 불활성 지금 존재로 혈액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것은 트롬빈에 의해서 트롬빈에 의해 다시 활성 형태인 자, 플라스민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두 번째 아까 이 트롬빈의 역할이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이 다르죠. 자, 먼저 위에 있는 트롬빈 여기다 별표 다시 쳐드릴게요. 자, 여기 응고 단계에서 이 트롬빈은 뭐한데요? 이 프로트롬빈 여기 이 트롬빈이 하는 역할이 피브린 노겐을 피브린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야. 자, 이때 이 피브린에 의해서 바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피브린 중합체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여기 혈소판 마개 부분을 이렇게 그물망으로 이렇게 형성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 덧대어주는 이게 피브린의 역할이었는데, 이 피브린이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두 번째 또 여기 트롬빈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이 트롬빈은 지금 어디에서, 자, 이때 이렇게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이 트롬빈이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혈병 속에 이렇게 구성하는 이 성분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이 플리스마 노겐을, 자, 이걸 이 플라스민으로 지금 전환을 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트롬빈의 역할이 되게 좀 바쁘네요, 지금. 자, 여기 있는 피브린 노겐을 피브린으로 전환시켜주는 역할도 하는 게 트롬빈이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이 플라스마 노겐, 이것을 지금 여기서 플라스민, 이것으로 전환시켜주는데, 이 새로운 이 세포의 성장과 이 분열로 손상된 혈관이 회복되는 동안에 여기는 이 플라스민에 의해서 피브린이 분해하는 이 피브린 용해를 거치며 자, 여기 혈병이 해체가 되고 지혈의 과정은 마무리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 여기서 이 플라스민에 의해서 피브린이 이제 분해가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상황에서 이 피브린 용해를 거치게 되고, 이제 피브린 이제 용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혈병이 해체가 되면서 지혈 과정을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 자, 각각, 이 트롬빈의 각각의 역할 좀 따로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지혈 반응이 너무 약하게 되면, 자, 우리가 피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지혈이 돼야 되는데, 너무 약하면 나중에 어떻게 또 이 과도한 출혈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게 언제 또 터질지 모르니까. 자, 그렇게 있고, 또 지나친 또 지혈 반응은 자, 이걸 다 막아버렸어. 너무, 어디까지 막아버렸어? 이 혈관까지를 다 막아버렸어. 겉에 있는 상처 부분만 봉합을 해야 되는데, 안에 혈관까지 막아버리면, 자, 이때 이 손상되지 않은 혈관 벽에 혈병이 부착되는 현상인 자, 혈전을 형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피 덩어리야. 그래, 얘가 지금 어디 하는가? 피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막아버리는 거야, 이 녀석이. 자, 과도한 혈전은 혈관을 완전히 폐쇄하기 때문에 혈액의 흐름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 몸은 지혈 과정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서 안정적인 상태로 지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 겁니다. 자, 이거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위에 포인트 1번이 혈소판 단계야. 아까 세 번째, 전체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이 혈소판 단계가 되는데, 자, 이 노란색 부분이 지금 여기가 상처가 난 부분이야. 자, 이때
그 내피세포 아래에 있는 그 노출된 콜라겐하고 뭐가 결합한다고 그랬죠? 여기 혈소판이 결합한다고 그랬죠? 무엇에 의해? 접착제인 VWF라는 것에 의해 두 개가 결합을 해서 이렇게 그 부분을 막아준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거는 되게 약해요, 지금.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떤 게 혈소판이 활성화가 되고 또 혈소판 방출 반응이 일어나고 자, 이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다시 더 많은 또 혈소판이 계속해서 유인이 돼서 거기 2중, 3중으로 계속해서 거기 어떻게 막아주는. 그래서 여기 이 마개, 혈소판 마개로 응집이 되는 단계가 바로 요 2단계, 혈소판 단계가 되는 거고. 자, 아랫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의 그 전환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먼저 활성화된 혈소판에 의해서 프로트롬빈은 뭐로 바뀌어? 자, 트롬빈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근데 트롬빈은 두 가지 역할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나온 트롬빈은 피브린 노겐을 피브린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피브린에 의해서 이 중합체가 형성이 되고, 이게 뭐야? 중합체가 뭐였어? 이게 마개라고 했죠? 혈소판 마개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피브린 중합체 이 안에 여기 있는 이 플라스미노겐이라는 것을 뭐로 또 바꿔줘요? 이 플라스민으로 바꿔주는 것도 트롬빈의 또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민에 의해서 결국 뭐가 일어나는 거야? 마지막 단계가 이제 다 끝나고 이 피브린이 다 이제 용해가 되면서 이제 이 단계, 이 모든 게 이제 완전 끝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까지 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갖고 내용 지금 정리 마치도록 할게요.